안녕하십니까. 텍사스 레거시의 샘입니다. 벌써 1년 정도가 지났네요. 작년 2월 달쯤에 텍사스 스탁 익스체인지, 텍사스 증권거래소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왜 이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주목을 받는지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전편 이후 2026년에 텍사스 스탁 익스체인지는 단순히 이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공식 승인을 받았고 실행 로드맵까지 공개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 텍사스 스탁 익스체인지 업데이트 핵심 3가지. 첫 번째, SEC가 전국 거래소로 승인을 했다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뉴스인데요. 텍사스 스탁 익스체인지는 2025년 9월 30일자로 SEC로부터 전국 증권 거래소 등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 이 말은 이제 언젠가 만들겠다라는 단계에서 이미 넘어서 미국 자본시장 룰 안에서 실제로 거래소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두 번째는 자본과 후원 라인이 더 두터워졌다는 겁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처음에 블랙락과 시라델이 1차 투자 한 1,610만 불 정도, 1,6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2025년 10월 말에는 2차 투자 라운드를 통해서 누적이 2억 5천만 달러 자본을 확보를 했고요. 또 2차 투자에서는 2차 라운드에서는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정말 전략적인 투자도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제성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제 미국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판을 키우는 중이라는 신호가 되겠죠. 그 세 번째입니다. 언제 열리나 대한 운영 로드맵이 이제 확실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스탁 익스체인지는 이제 멤버 기술 준비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거래 개시 목표를 2026년 7월 2일에서 7월 17일 사이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추상적이 아니라 2026년 안에 이제 모든 테스트, 연결, 인증, 그리고 멤버 준비까지 포함된 실행 일정이 나온 거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 모든 움직임들은 뉴욕에서 텍사스로 그냥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권력, 바로 그 파워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역사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워낙 많이 다뤄진 내용이라 아실 수도 있겠지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 본사들이 텍사스로 정말 몰려 들어와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투자은행 일자리는 한 20년간 111%가 증가했고, 그 금융 섹터, 파이낸스 섹터에서 2025년 3분기에 오피스 리스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 중에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다운타운에 이제 5억 달러짜리 타워를 지금 열심히 건설 중이고요. JP 모건 체이스 캠퍼스는 플레이노에 이미 완공이 됐고, 지금 통계로는 텍사스 직원 수가 이제 뉴욕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뤄졌던 내용인데, 웰스팔고 새로운 캠퍼스가 얼빙시 안에 있는 라스콜리나스에 85만 스퀘어푸트, 25만 평이나 되는 그런 새로운 캠퍼스를 짓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역시도 50만 스퀘어푸트 정도의 캠퍼스를 지금 지으려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2025년 1월에는 SEC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9월에는 이제 SEC를 통해서 National Security Exchange로 이제 승인을 받았죠. 그 과정 속에서 경쟁사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텍사스 브랜드가 시카고에서 달라스로 옮긴다는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텍사스도 동시에 이제 출범을 할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한 개도 아니고 3개의 거래소가 동시에 텍사스 그리고 이 달라스에서 시작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 왜 다들 이렇게 텍사스로 올까요?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용입니다. 클래스 A 오피스를 보면 그 뉴욕은 스퀘어푸트당 85달러인데 달라스 지역은 스퀘어푸트당 35달러로 약 한 59%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활비 역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월 7,000달러인데 달라스 같은 경우는 3,500달러로 5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법인세는 말할 필요도 없죠. 뉴욕 같은 경우는 주 법인세가 최대 8.82%인데 텍사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0%. 그래서 완전히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역시도 뉴욕에는 최대 10.9%인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역시 제로이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임원의 말을 빌리자면 뉴욕에서는 20만 달러를 주고 인재를 구해야 되는데 텍사스에서는 15만 달러에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입니다. 뉴욕은 금융규제 지옥이라고 하죠. 그러나 텍사스는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드 프랭크 액트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2010년에 생겨진 법안인데요. 그 이후에 이 다드 프랭크 액트 이후에 이제 규제 폭탄이 거의 떨어지면서 뉴욕이 엄청 힘들어졌는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연방법만 따르면 되고 또 증권거래소 승인 과정도 매우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재입니다. 텍사스에는 유명한 명문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UT 오스틴 주립대학교 그리고 라이스 대학교처럼 회계와 금융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UT 달라스 지역 안에서도 UT 달라스는 컴퓨터 사이언스과가 아주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MU 사립학교지만 비즈니스 스쿨이 아주 좋고요. 베일러나 TCU 그리고 UNT University of North Texas 등도 이렇게 장장한 학교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젠지 세대의 선호도를 보면 뉴욕은 비싸고 또 답답하고 그렇게 느끼는 반면에 텍사스는 정말 넓고 많은 기회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인재 유입이 정말 폭발적으로 특히 달라스 지역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될까요? 그 기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기회 첫 번째, 바로 트로피 오피스, 트로피 에셋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데요. 금융 섹터는 클래스 A 오피스만 사용을 합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달라스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트로피 에셋의 공실률은 15%인데 금융 수요로 인해서 빠르게 채워지고 있고요. 2025년도 3분기 기준으로 50% 채워진 게, 리스가 채워진 게 금융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트로피 에셋 빌딩을 타겟을 해야 합니다.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아니면 Legacy West, Uptown 지역들이 빌딩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2015년 이후에 레노베이션이 된 곳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헬스장이나 넓은 컨퍼런스룸 그리고 잘 정리되어 있는 주차장 등 많은 어메니티가 있어야 하고 리드 인정을 받으면 더욱 좋겠죠. ESG가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 캡 레이트는 6.5%에서 7.5%이고 그 금융이 커브화되면서 연간 5%에서 많게는 8%까지 가치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개 보겠습니다. 2100 라스 애비뉴에 있는 건물은 최근 골드맨삭스가 추가로 임차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코메리카 뱅크 타워는 웰스파르고가 그 안에서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웨스트 플래노에 있는 건물에는 지금 모건 스탠리가 확장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기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럭셔리 레지던셜입니다. 금융 기업들의 임원들을 타겟으로 아마 하게 되겠죠. 이 금융 임원들이 어디서 살까요? 첫 번째 타겟 지역은 하일랜드 파크와 유니버시티 파크입니다. 그곳은 평균 집값이 200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학군 점수들은 다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골드만삭스가 새로운 캠퍼스를 짓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임원들이 이 두 지역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타운의 하이라이즈 건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트가 월 3,500달러에서 정말 많게는 8,000달러 정도 되는데 다운타운과 출퇴근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젊은 VP급 직원들이 아마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사우스레이크와 웨스트레이크 지역입니다.
거기 역시도 이제 집값이 많이 높은데 평균 집값이 한 150만 불 정도 이상이 되고, 그 지역의 특성 중에 가장 손꼽을 만한 것은 가족 친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제 고위급, MD급, Managing Director 이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 지역을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는 업타운의 럭셔리 컨도 아니면 파크시티즈의 100만 달러 이상의 싱글 패밀리 아니면 익세큐티브 티어의 빌드 투 렌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건물들의 예상 수익은 렌트 수익률의 한 4%에서 5%, 가치 상승은 연간 6%에서 많게는 10%, 그래서 총 수익률을 보신다면 연간 10에서 한 15%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회 세 번째, 바로 리테일과 하스피탈리티입니다. 금융 직원들은 돈을 많이 씁니다. 소비 패턴을 보면 평균 연봉이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이상 정도 되고, 그분들의 외식비는 월 한 1,500달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쓰는 게 월 한 800달러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그래서 레거시 웨스트나 낙스 핸더슨에 있는 클래스 A 리테일 빌딩이나 아니면 파인 다이닝 공간, 그리고 또 4성에서 5성급 되는 비즈니스 호텔이나 컨퍼런스 센터 인근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요를 보면 스테이크하우스 예약 대기가 증가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 호텔 점유율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금융계 안에서는 네트워킹 이벤트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 캡 레이트는 한 7%에서 9%, 그리고 경기 침체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이런 것들만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수익률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리스크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오피스 공실률이 여전히 높다는 거죠. 전체 DFW 오피스 공실률을 보면은 20%, 25% 그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클래스 B와 클래스 C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로피 에셋만 상당히 안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증권거래소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뭐 이 세상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지만 텍사스 스탁 익스체인지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정말 멋지게 개시를 함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파워하우스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상장사 유치가 정말 관건인데 1년에서 2년은 한번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바로 경기 침체 시나리오인데요. 아시겠지만 금융권 같은 경우는 경기에 매우 민감하죠. 그래서 레이오프가 발생을 한다면 가장 먼저 럭셔리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리스크 역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이밍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 초는 얼리버드 디스카운트를 받기에 퍼펙트한 시기입니다. 2027년에서 2028년도는 텍사스 익스체인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을 시기이고요.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안정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저라면 2026년도에 일부 진입을 하고 2027년도 성과를 한번 보면서 추가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자 이제 실전입니다. 투자 전에 확인 사항을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로케이션이죠. 이 로케이션이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와 산말 안에 있는가, 아니면 다트와 접근성이 있는지, 고드맨삭스나 JP 모건 같이 그런 대기업들의 오피스와 근처에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에셋 퀄리티에 대한 질문들도 또 역시 있겠죠. 이게 정말 클래스 A 등급인지, 최근 10년간 레노베이션을 했는가, 아니면 파킹 레이시오는 어떤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파이낸셜스가 되겠죠. 캡 레이트이 적어도 6.5% 이상 되는지, 또 NOI 성장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뎨 서비스 레이시오가 1.3 이상이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 엑싯 하는 과정 속에 엑싯 스트래티지를 생각해 보셨을 때 5년이나 5년 이상 아니면 5년 이하 보유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 오피스 건물을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이 가능할지, 아니면 본인께서 1031 익스체인지를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등등 이런 질문들이 될 것 같고 이런 질문들을 꼭 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텍사스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뉴욕 금융가가 텍사스로 온다는 건 단순히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는 179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야스트리트, 텍사스 스탁 익스체인지죠. 텍사스 스탁 익스체인지는 2026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에 참여를 하실 건가요? 저라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텍사스 레거시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